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오바오 택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양이 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킴보르입니다. 이 다이어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져왔어요. 일단 25년 버전이고 위클리입니다. 타오바오에서는 특히 구경을 하면서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담아두고 나중에 필요 없는 물건들은 삭제를 하는 편인데, 킴보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어서 겸사겸사 구경을 하러 들어갔다가 장바구니에 제가 이걸 넣어놨었나 봐요. 분명히 주문을 하기 직전까지 여러 번 장바구니로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같이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내년 다이어리를 장만하게 됐습니다. 일단 표지는 치즈 테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오염이 조금 보입니다. 위클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호보니치 테초 윅스랑 같은 사이즈라고 알고 있어요. 종이가 굉장히 얇네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24, 25, 26 이렇게 달력이 들어있고요. 종이가 진짜 얇아요. 제가 쓰고 있는 노트도 80g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0g 많이 쓰시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가 좀 손가락이 비치는 정도의 두께라서 비슷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훨씬 얇네요. 월마다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고요. 먼슬리가 앞쪽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먼슬리 위클리, 먼슬리 위클리 이렇게 반복되는 형식을 좋아해요. 모눈이 생각보다 진하지는 않아서 크게 거슬리진 않고요. 공휴일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중국 브랜드니까 중국 기준이겠죠? 적당히 가리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목표나 계획 같은 걸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인 것 같아요. 위쪽은 비어있고 아래쪽에는 간단하게 일련을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복을 거꾸로 적어놨습니다. 왼쪽에는 위클리가 있고 오른쪽은 빈 페이지인데요. 이게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점이 이렇게 2개 찍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위클리에 적을 때 이쪽에는 체크 박스를 써서 계획을 적고 나머지에다가 간단하게 오늘의 감상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적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페이지를 나눠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호보니치처럼 이렇게 밑에 문구 같은 건 없어서 좋긴 하네요. 그리고 가름끈은 이렇게 2개 들어있어요. 12개월 분량이고 위클리는 이 정도 두께고 나머지는 모눈입니다. 여기까지 비슷한 분량인 것 같아요. 이 빈 페이지가 많아서 좋네요. 이렇게 아래쪽 하단에 쪽수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주 계획표인가 봐요. 21일 플랜이고 21개의 박스들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기준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체크박스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커다랗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페이지인 것 같고
여기는 한 해 읽었던 책이나 보고 싶은 영화 아니면 사고 싶은 것들 또는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적을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고요. 페이버릿 페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페이지가 하나 더 있고 여기 약간 거슬리죠? 이건 뭘까요? 아, 눈운동. 이건 아마 사이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종이 사이즈라든지 이건 잘 모르겠고 이건 신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되게 쓸데없는 페이지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중국 지도가 있고 그건 식당 추천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절기에 대한 설명서인 것 같고요. 여기가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자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정보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영수증이나 종이 끼울 수 있는 포켓. 뒤쪽에만 있군요. 어쨌든 새 다이어리를 장만을 했고요. 잘 써보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뭔가 문구가 적혀 있긴 했나봐요. 아까 보지는 못했는데 짧게 한 문장씩 무언가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커다란 달력이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5년 달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은품으로 받았던 볼펜이에요. 5개 들어있고 (0.5mm) 굵기의 볼펜이고요. 필기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살짝 서걱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잉크펜이라서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법 두껍게 나옵니다. 5개가 들어있으니까 아주 넉넉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점에서는 조각 스티커랑 알파벳 숫자 스티커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먼저 이건 덤으로 챙겨주신 숫자 스티커예요. 이거 질감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시트지 느낌입니다. 이렇게 2장인데 가을,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조각 스티커는 이렇게 2개 구매했습니다. 요즘 오타쿠 다이어리라고 해서 덕질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그런 다이어리도 구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인물 스티커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고자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자 캐릭터인데 제법 다양한 포즈와 표정의 스티커들이에요. 근데 특이한 건 일본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스티커가 맞는데 일본어를 쓰고 있네요. 오늘 하울에는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스티커는 역시나 같은 회사의 제품인데 아까랑은 다른 그림체입니다.
아까 그 스티커에 비하면 착장도 훨씬 다양하고 전신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퀄리티가 좋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배경까지 들어가 있는 컷들도 많고 특히 계절감이 느껴지는 조각들이 있어서 계절에 맞게 포인트로 붙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각이 가장 귀여워요. 그리고 숫자 스티커. 이렇게 큰 숫자 스티커가 없어서 한번 구매를 했는데 색은 좀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요거랑 질감이 비슷합니다. 시트지 느낌. 두께는 이렇게 많이 두껍진 않습니다. 카드도 들어있고요. 이건 같은 폰트인데 색상만 다르게 해서 블랙이랑 실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2장씩 구매했고요. 이거는 실버 버전의 숫자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색상은 다양했지만 잘 쓸 것 같은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블랙이지만 가로선으로 홀로그램 코팅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특이한 재질이긴 해요. 자개 스티커? 그런 느낌? 폰트는 마음에 드는데 모음이 적은 게 조금 아쉽네요. A부터 G까지 있으면 항상 A랑 E 그리고 T 이런 애들만 사라지거든요. 남는 알파벳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활용하기가 힘든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실버는 숫자만 뜯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선으로 홀로그램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폰트가 굉장히 귀엽죠? 이건 세로로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좀 다르긴 하네요. 영문 폰트에 비하면 숫자가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부터 0까지 한 번씩 반복됩니다. 보통 0, 1, 2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번에 샀던 제품들은 제가 최근에 빠진 꽉꾸 스타일에 맞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테이프는 없고요. 이런 귀여운 캐릭터 상품들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상점에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키스컷과 롤 스티커입니다. 아, 이걸 구매했었군요. 저 이거 안 산 줄 알고 장바구니에 떠넣어놨는데 먼저 프레임 키스컷이에요. 보시면 설탕 코팅이 들어간 재질이고요. 이렇게 프레임 형식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프레임 키스컷을 좋아해요. 하지만 활용은 잘 못한다는 점. 대체로 채도가 좀 높은 비비드한 색감들이고요. 고전 느낌도 나죠. 도안이 제법 긴 편입니다. 1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색이 다양하게 들어있고 테마도 중복되지 않아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모조지 재질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회색빛이 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모조지 이지컷 색감 아시죠?
딱 그 색감입니다. 이건 한 칸 한 칸 오렸어야 하는데 칼선은 따로 없고요. 크기가 제법 다양한 편입니다. 이 흰색 부분을 보시면 색감이 좀 더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캐릭터마다 약간 컨셉이 다르긴 합니다. 여기는 펑키한 느낌이고 여기는 음악, 그리고 교복, 천사인데 토끼랑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잠옷 입고 있고 게임기랑 거울 뭐 이런 것들. 이건 메이드일까요? 메이드랑 케이크. 이것도 메이드인데 고양이 컨셉입니다. 데코까지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설탕 코팅인데 거친 느낌은 하나도 없고요. 제법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사각 스티커예요. 고전 느낌이고 색감도 파스텔보다는 비비드 쪽입니다. 확실히 제가 이전에 사던 제품들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비드한 색감이고 고전 느낌의 롤 스티커예요. 재질은 비슷한데 이렇게 칼선이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키링 버전도 보이고 아래쪽에는 프레임이랑 레터링도 있고요. 인덱스도 보이네요. 이건 좀 더 기다란 띠 같은 디자인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볼펜에 이런 띠지를 둘렀었거든요. 뭐 누구누구 거입니다. 훔쳐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생각이 나네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비드한 느낌입니다. 마지막은 좀 더 파스텔 계열이죠. 크기는 큰 거랑 작은 거 이렇게 있고 재질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이 보이는 특이한 코팅이에요. 큰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조각을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일본어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50cm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패턴만 구매를 했나봐요. 중복되는 조각은 없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통으로 붙이기보다는 스크랩을 해뒀다가 한 조각씩 오려서 쓰시더라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마스킹 테이프인데 필름 컨셉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이건 여름에 쓰고 싶었는데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건 본품으로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었는데 소분 상점에만 있더라고요. 아마 공식 스토어는 타오바오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도 소분된 걸로 구매를 했어요. 일단 락밴드 컨셉 메모지 5장입니다. 이렇게 메모지 자체는 큰데 오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샀어요. 이것도 5장이고 마찬가지로 밴드 컨셉입니다. 이건 다른 브랜드 제품이었던 것 같고 월 2를 쓸 수 있는 디자인도 있고 핸드폰이랑 침대 이렇게 있네요. 실물이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보면 색감이 기대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흰색이 아니라 회색에 가까운 그런 색상이에요. 흐릿흐릿하죠. 이거는 음식 컨셉. 아마 이거랑 같은 브랜드 제품일 거예요. 이 디자인 특히 귀엽습니다. 연, 월, 일 써있는 폰트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색감이 제법 컬러풀하죠. 다음은 야오 스티커샵입니다. 여기는 공식 스토어고요. 와카와카처럼 작가님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매번 다른 디자인의 스티커나 메모지, 마스킹 테이프 같은 문구류 상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서는 스티커 5장이랑 마스킹 테이프 하나 샀고요. 이건 아마 서비스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제법 무툼한 메모지가 왔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아마 10m인 것 같네요. 제법 큽니다. 음식 컨셉인데 새우튀김과 주먹밥이 그려져 있어요. 이 빨간 도트 배경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이거 중앙정렬이 안 돼 있네요. 약간 그림이 아래로 치우친 느낌? 재질은 글리터 재질이에요. 이용지가 붙어 있어서 떼어 쓰는 형식입니다. 귀엽죠? 그리고 스티커. 교복 컨셉의 스티커인데 테두리에 음박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박 테두리는 조금 쓰기 어려워해요. 이번에도 교복 컨셉입니다. 이거는 설탕 코팅이고 색감이 좀 뮤트한 느낌이죠.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 그림체가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작가님들과 콜라보를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림체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카피를 한 제품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무슨 컨셉일까요? 아, 비눗방울인가 봐요. 마찬가지로 설탕 코팅이고 아까는 불투명한 재질이었다면 이거는 후백이 들어가 있는 반투명한 재질입니다. 이번에는 쿵푸
치파오 이런 느낌인 것 같죠? 완전 중국 스타일의 컨셉이에요. 무광이고 켈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이용지가 불투명이네요. 켈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제 재질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레트로한 느낌의 스티커예요. 디지털 카메라 프레임이고 후백 처리가 된 반투명한 스티커입니다. 다음은 린키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처음 구매하는 걸 거예요. 이런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짱구 아닌가요? 진짱. 패키지에 들어갈 것처럼 생긴 도무송들이 들어있고요. 열어주세요. 이런 도무성들이 덤으로 들어있고 스티커랑 메모지를 샀습니다. 먼저 이 까만 메모지부터 열어볼게요. 이렇게 4가지 디자인이 같이 들어있는 팩입니다. 아마 배경으로 쓰려고 샀던 것 같아요. 메모지 치고는 제법 두께가 있는 편이고요. 실사 위에 이렇게 손그림 그린 듯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 제품은 대체로 메모지가 두께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두껍습니다. 제가 쓰는 노트보다 두꺼운 것 같아요. 오려서 쓸 수도 있고 통으로 붙여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모지입니다. 음식 컨셉인데 굉장히 귀엽죠? 이게 일본 음식 느낌이라면 요거는 중국 음식이 테마인 것 같네요. 훨씬 더 비비드하고 키치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인물 스티커도 샀어요. 이거 켈지. 쫀쫀한 느낌의 켈지이고 교복 컨셉입니다. 이건 일본 음식 컨셉의 우표 모양의 스티커고요. 무광 켈지 재질이고 이건 중국 음식 컨셉입니다. 사각 스티커고 재질은 똑같아요. 이거는 사각이 아니네요. 이렇게 별까지 칼선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프레임 스티커도 있네요. 여기서는 키스컷을 제법 구매를 했습니다. 덤으로는 그 레보블라인 키스컷을 소분해서 넣어주셨고요. 여기서는 아구구 제품이랑 아구구라고 읽는 게 맞을까요? 레보블라인 제품들을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이런 알파벳 키스컷입니다.
굉장히 길죠? 한 1m가 넘을 것 같은데 무광 재질이고 굉장히 얇아요. 퐁실퐁실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제가 보통 알파벳으로 요일을 많이 적는데요. 그래서 T가 항상 부족하거든요. 이 제품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이 적혀 있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크기도 작은 버전, 큰 버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터 재질의 마스킹 테이프예요. 굉장히 두껍죠? 이렇게 컷이 나뉘는 일러스트인데 이걸 사실 본품으로 구매를 할까 하다가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소분된 걸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화 느낌이 나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짧은 문구가 적힌 롤 스티커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훨씬 크네요. 여기 한국어도 있습니다. 중국 스티커를 보면 중국어로 된 제품은 거의 찾기 힘들고요. 블로그에도 썼지만 한 75%가 일본어, 25%가 한국어, 그리고 5%가 영어. 일본어가 굉장히 많아요. 스티커에 보이는 대부분의 문구는 거의 다 일본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어가 많습니다. 가끔 한국어가 보이기도 하지만 본품은 이따 뜯어보기로 하고 소분 상품을 계속 봐볼게요. 마음에 들어서 본품으로 구매를 할까 좀 고민을 했던 제품이에요. 캐릭터의 얼굴 표정이 그려진 스티커입니다. 크기는 살짝 작고 재질은 설탕 코팅입니다. 좀 가을, 겨울 느낌이 나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음식과 관련된 롤 스티커인데 위쪽은 약간 일본 느낌이고 편의점 컨셉의 오브젝트가 많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중국 느낌이죠. 딤섬 가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 브랜드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롤 스티커로 기다랗게 제품이 있기도 하고 같은 디자인으로 스티커도 나옵니다. 이건 롤 스티커로 살까 하다가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어서 가을 느낌의 일러스트가 있는 이 스티커로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굉장히 쫀쫀합니다. 이 칼선 디테일 보이시나요? 제가 약간 이런 여백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여백이 너무 넓으면 퀄리티가 떨어져 보여서 제가 다시 한번 오려서 쓰는데 매번 오릴 때마다 그냥 차라리 인스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스는 가격이라도 저렴한데 네, 아무튼 칼선이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증명사진 컨셉이고 무광의 반투명한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건 몰린타 스티커입니다. 말풍선 디자인의 모조지 스티커예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 먼저 레보브 라인 마스킹 테이프고요. 보여드려야 할 제품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급하네요. 화지 재질이고 퐁신퐁신한 수플레 팬케이크가 그려져 있어요. 패턴은 이 정도 길이, 그리고 총 길이는 5m입니다. 스크랩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려야 할 상품이 많아서 스킵할게요. 이건 어디 갔지?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라 꼼꼼히 살핀다고 살폈는데 허투루 살폈나봐요. 제법 당황스럽네요. 재질까지 완벽히 똑같은 제품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사각 스티커입니다. 패턴은 한 30cm, 35cm 정도 되고요. 재질은 설탕 코팅 재질이고 이렇게 일본어 문구가 적혀 있어요. 대체로 실사 위에 레터링이나 그래픽이 조금 얹어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금붕어 그려져 있는 이 조각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이거는 행운 컨셉입니다. 아까 거는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를 잘 못 읽어가지고 하루 3끼 식사가 행복이죠. 마찬가지로 사진 위에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고전 느낌의 디자인들입니다. 패턴은 이 정도 길이고요. 이게 마지막 제품이었네요. 그럼 다음 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카와카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와카와카 거 보여드릴게요. 와카와카도 그 야오 스티커샵과 마찬가지로 매번 다른 작가님들과 콜라보를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드는 브랜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메모지부터 볼게요. 이렇게 키서텐 테마의 메모지고요. 두께도 적당하고 장수는 100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켈지 재질이고 여름 컨셉 스티커였나봐요. 하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돼지도 귀엽죠? 와카와카가 뒷돼지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 거는 MATU라고 쓰는데 매튜라고 읽는 게 아니라 마투라고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작가님이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첫 번째 스티커. 최근에는 이런 외계인 컨셉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런 레오파드나 지브라 패턴도 꾸준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유행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도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롤 스티커도 2개 구매했는데요. 둘 다 패턴은 35cm, 총 길이는 2.1m입니다. 이것도 레터링 제품인데 굉장히 작게 일본어가 적혀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패턴은 이렇게.
그 샤오홍슈 보면 굉장히 작은 레터링 스티커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것도 레터링 제품인데 재질은 설탕 코팅입니다. 제법 거친 느낌이 들고요. 반투명한 느낌이죠. 아까 거보다는 훨씬 파스텔 느낌. 크기도 좀 더 작고요. 패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It Hot입니다. It Hot. 제가 원래 상자를 방에 가지고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건 박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여기서는 스티커 5장이랑 메모지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3개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덤으로 주신 명함들이고요. 이 명함이 굉장히 귀엽네요. 이거 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도무송 스티커. 큰 카드도 들어있는데 이건 아까 패키지에서 봤던 그 디자인이죠. 이건 예전에도 받았었던 지난 시즌 카드인 것 같습니다. 장수가 아주 넉넉히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려서 쓰는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여름 시즌 상품이었을까요? 튜브를 끼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보이죠? 이건 도트 그래픽 디자인으로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뒷돼지가 굉장히 귀엽네요. 약간 틀린 그림 찾기 같아요. 자세히 보면 모자도 다르고 헤어스타일이랑 착장도 전부 다릅니다. 이거 귀엽네요. 그리고 사각 스티커. 아까 메모지랑 같이 나왔던 제품인가봐요. 마찬가지로 뒷돼지가 아주 귀엽고요. 투명한 스티커이고 사각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가을 컨셉이고 문구도 들어가 있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전부 칼선이 있습니다. 락밴드 컨셉의 메모지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나왔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3개 다 도트 디자인이고요. 전부 10m입니다. 샤오홍슈 보면 굉장히 얇은 마테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번 쇼핑은 샤오홍슈 닦고 소민소 하기였기 때문에 따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용지가 붙어있지 않은 그냥 일반 마스킹 테이프 재질이고 접착력은 그다지 좋진 않네요. 네잎클로버가 있고 캐릭터랑 일본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오, 패턴이 생각보다 기네요. 요 정도 길이 3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도안이 대체로 3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토마토인데 설익은 토마토입니다. 마찬가지로 도트 그래픽이라 굉장히 귀엽습니다. 마지막은 팬더. 근데 여기가 대체적으로 마스킹 테이프는 질이 좀 별로네요. 접착력도 그렇고 이 재질도 종이 느낌보다는 비닐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굉장히 귀엽다는 거. 디자인은 똑같은데 색감이 조금 달라요. 이쪽은 좀 더 네이비에 가까운 색감이고 이쪽은 까만색. 4번씩 반복되는 패턴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여드리기 좀 걱정이 되는 상점인데 일단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먼저 덤부터 볼게요. 간단한 도무송이 들어있습니다. 푸딩 컨셉이네요. 크기가 제법 다양하고요. 제가 여기서는 제품을 3개 구매했는데 하나는 오는 도중에 분실이 돼서 환불을 받았고요. 나머지 2개는 무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구매했던 상품이 맞기는 한데 상세 페이지에 이런 캐릭터가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분명 유명 캐릭터가 있는 제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못 쓸 것 같긴 하네요.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북입니다. 총 45장이고 한번 봐볼까요? 저도 자세히는 못 봐서. 이건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고 크기가 제법 크네요. 같은 페이지가 3장씩 반복이 되나 봅니다. 아닌데? 아니네요. 제가 생각했던 상품이 아니긴 한데 샤오홍슈를 보면 이런 스티커북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하고 샀는데 다릅니다. 물론 그 샤오홍슈에 많이 보이는 제품은 진짜 저작권과 거리가 먼 제품인 것 같긴 했는데 칼선이 훨씬 디테일했었거든요. 이건 좀 눕기가 덜 따인 느낌? 그리고 크기도 제법 큽니다. 근데 재질이 다양하네요. 앞쪽은 별 코팅, 그리고 유광 코팅, 그리고 뒤쪽은 무광 코팅입니다. 그래도 아까처럼 막 리라쿠마나 키티 이런 건 안 보여서 잘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별로 좋진 않네요. 네. 이 상점은 실패. 다음은 어느 상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제법 조촐하게 구매를 했죠. 이 상점에서는 이 마스킹 테이프 3개가 너무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규모가 있는 상점이 아니다 보니까 중추절 연휴에는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끝나고 물품을 배송해 주셨고요. 사실 상점 배송이 막 진짜 느리다 이런 건 아니었고
다른 상점들이 연휴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하셔서 상대적으로 느려 보였던 것뿐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얇은 마스킹 테이프고요. 붕어빵이에요. 이거 패턴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네요. 붕어들이 제각각이라서 네. 무튼 귀엽습니다. 길이는 총 5m입니다. 그리고 이건 푸딩. 체리가 올라가 있는 푸딩이고요. 이건 일본 간식인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샌베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이 붙어있는 그 간식입니다. 이건 패턴이 보이네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만 사는 건 아까워서 속지랑 메모지 그리고 스티커도 구매를 했고요. A7 속지인 것 같습니다. 앞뒤로 디자인이 다르고요. 아마 타공이 돼 있는 제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메모지처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타공이 안 된 제품을 골랐고 손으로 그린 듯한 투박한 그림체가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타공 부분 때문에 중앙이 딱 맞지는 않아요. 이거 겨울 느낌이 나서 굉장히 귀엽네요.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거 조금 냄새가 나요. 제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새벽인데도 오토바이들이 자꾸 지나다녀서 이번에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M5 속지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좀 작습니다. 이거는 할로윈에 쓰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메모지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입니다. 이런 별 코팅이 들어가 있고 이거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좋아했던 껌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상자에 동그란 껌이 4알 들어가 있었던 그 제품입니다. 메론 맛이랑 포도 맛을 가장 좋아했어요. 다음 상점도 소분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 상점에서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이 롤을 재활용하셨나봐요. 여기 다른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패치워크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게 디자인이 좀 특이해 보여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통으로 붙이기에는 많이 두껍긴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조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곰돌이부터 채까지.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적긴 했는데
샤오홍슈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 두 곳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가 마오고 다른 하나는 트러스트 마이 바이브거든요. 근데 마오는 샤오홍슈나 타오바오에는 상점이 없어요. 그래서 구매를 할 수가 없는데 소분된 상점에는 조금 보이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가장 갖고 싶었던 제품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품절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구하지는 못했고 이 팬더만 하나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진이 들어있고요. 그 위에 팬더를 그린 제품이에요. 이렇게 별도 있고 나루토 막기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클로버 마지막이 그 풀, 그 초록색 풀 아시죠? 이 풀. 이거는 팬더랑 일본 음식 컨셉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건 본품으로 구매했어도 잘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얇은 마테. 이번에 마테를 많이 구입하긴 했는데 노트 위아래로 붙이는 용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한 2-3cm씩 조그맣게 붙이거나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스티커처럼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 것들이라서 원래 구매했던 스타일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이것도 한 조각씩 붙이려고 구매를 해봤는데 실물이 훨씬 귀엽습니다. 패턴은 이 정도 6가지 디자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스킹 테이프. 이거는 배경색이 조금씩 다른데요. 노란색, 하늘색, 분홍색까지 3가지 색상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롤 스티커고요. 컨셉이 다양하죠? 이건 설탕 코팅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화지 재질로 구매를 했고요. 일본어 문구가 적혀있는 키스컷입니다. 그리고 이건 별 키스컷이고요. 이건 불투명으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거의 모든 상점에서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설탕 코팅으로 골라봤어요. 이렇게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전부 칼선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3D 그래픽으로 된 별도 있고 안쪽이 비어있는 별도 있습니다. 종이별처럼 생긴 디자인도 있네요. 이걸 또 샀네요. 이번 쇼핑은 유난히 실수가 많네요. 워낙 많이 사기도 했고 제가 원래 구매하던 스타일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이 자꾸 비슷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네, 실수가 많았네요. 이것도 별입니다. 굉장히 연한 파스텔 색상이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분홍색 별이 좀 크게 있고요. 하늘색 별이랑 노란색 별도 있습니다. 뮤트한 색감이라서 회색기가 좀 많이 돌아요. 질감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로 선이 보이는 그런 특이한 재질이에요. 이것도 같은 재질이네요. 이게 한국 제품에서도 볼 수 있는 재질인가요?
유난히 중국 제품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특이한 재질이고, 포인트로 이렇게 네잎클로버가 들어가 있는 롤 스티커입니다. 요거 좀 특이하죠? 이건 메모지예요. 이건 아마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이? 아, 네. 칼선이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안쪽 동그라미까지 칼선이 전부 나 있고요. 재질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거는 좀 다르네요. 약간 유광 코팅도 들어가 있고 화살표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가 굉장히 얇아요. 일단 덤이라고 적혀 있는 것부터 볼게요. 작은 티스컷이랑 초록풀,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요새 굉장히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던데, 이거는 테이프가 아니라 진짜 그 스시 데코로 들어가는 초록색 풀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롤 스티커 조각들을 넣어주셨고요. 이거는 도무송. 이것도 도무송이고 메모지. 이렇게 덤으로 보내주셨고요. 궁금하니까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이게 롤 스티커, 이게 메모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샀네요. 메모지부터 볼게요. 일단 이건 본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메모지인데 다는 못 쓸 것 같아서 소분 상점을 찾았었고요. 이 상점에서 구매하게 된 계기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소녀 캐릭터가 그려진 메모지예요. 오려서 스티커처럼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고, 이게 실물로 보니까 색감이 좀 연하네요. 약간 회색기가 돌고, 이거 뭐라 그러죠? 찰보리빵처럼 생긴 이런 작은 메모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낱장으로 들어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이건 아마 세트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과. 이거는 링고아메? 이건 왜 한 장만 들어있을까요? 좀 혼란스럽죠? 이거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타코야끼, 고양이. 다 먹을 거랑 관련돼 있는데 요거는 인터넷이네요. 도시락, 스시, 빵인가요? 대체로 요런 색감이 잘 쓰이는 것 같아서 브라운 계열로 많이 사려고 했어요. 이것도 음식 컨셉. 이것도 한 장밖에 없네요. 이거는 도무송. 옛날 핸드폰. 한 장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마트에서 파는 도시락들인 것 같고요. 이것도 귀엽네요.
오려 쓸 수 있는 메모지들.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3가지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주먹밥. 세로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적으면 됩니다. 차 디자인도 있고 초밥, 그리고 오려 쓰기 좋은 고전 느낌의 메모지도 샀습니다. 이번에는 키스컷을 봐볼게요. 소녀 캐릭터들. 투명한 재질이고 유광 코팅입니다. 이건 코알라 캐릭터의 음식 컨셉의 롤 스티커예요. 이건 일본 음식 컨셉이고 이런 비비드한 색감의 네모네모한 디자인도 있고 실사 스티커도 있습니다. 설탕 코팅인데 상당히 거친 느낌이에요. 여기에는 일본 음식이랑 중국 음식도 간혹 보이고요. 이쪽에는 한국 음식이 보입니다. 치즈 핫도그 스틱, 칠면조국수? 아, 불닭볶음면이네요. 이게 한국어가 적혀 있기는 한데 좀 어색하긴 합니다. 걔도 굉장히 귀여워요. 이거는 토마토 컨셉의 사각 스티커고요. 보강입니다. 켈지 재질이고 굉장히 접착력이 좋네요. 이거는 별 롤 스티커. 테두리가 없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작은 스티커입니다. 이거 예쁘네요. 이거는 본품으로 구매해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D 느낌이고요. 크기도 제법 다양합니다. 선원버드 작가님 제품이고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 컨셉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도 캐릭터 롤 스티커. 크기가 제법 작죠? 교복도 있지만 사복도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크기에 비해서 디테일이 굉장히 좋네요. 잠옷 컨셉이고요. 샌드스타 코팅입니다. 작은 조각까지 전부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캐릭터. 투명한 재질이고요. 이건 후백이 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설탕 코팅 재질의 롤 스티커고요. 학교 컨셉이긴 하지만 여기 디저트나 나룻배 같은 디자인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해서 허리에 계속 힘을 주고 있었더니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설탕 코팅이고 마찬가지로 비비드한 색감입니다. 레트로풍의 푸딩이나 소다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사각 스티커에 레터링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렇게. 칠판이랑 핸드폰도 보이고요.
학생과 관련된 소품들이랑 음식 테마도 보입니다. 특히 이런 월2를 쓸 수 있는 인덱스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날짜를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아, 이건 모조지네요. 제가 볼펜으로 직접 쓸 수 있겠어요. 음식 컨셉이고 채도가 높은 편이라 굉장히 귀엽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 아니네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너무 많은 걸 봐서 헷갈리긴 하지만 맞네요. 이것도 샀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분된 제품들이 장당 가격이나 미터당 가격으로 따지면 제법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네요. 이건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걸 배경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캐릭터 스티커나 다른 메모지를 덧대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본품으로 구매를 했으니까 아끼지 않고 팍팍 쓸 수 있겠어요. 축제 분위기의 밤 컨셉입니다. 50장 정도 될 것 같고요. 두께는 조금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스킹 테이프를 2개 구매했는데 마찬가지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영지가 붙어있는 재질이고 유광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마다 한 칸씩 오려서 쓰려고 구매를 했고요. 패턴이 제법 기네요.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까만 부분부터 여기까지. 이건 이영지가 없는 일반 마스킹 테이프고 접착력이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어 문구가 적힌 디자인이고요. 음식과 관련된 그런 문구들인 것 같아요. 패턴은 여기부터 우와!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점이 마지막 상점인 줄 알고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직 2개가 더 남았네요. 조금 쉬고 와서 촬영을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덤으로는 이런 도무송들이랑 카드 그리고 키스컷 조각들을 넣어주셨어요. 이거 신기하네요.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만들다가 파본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사각 키스컷. 이거는 메모지인 것 같네요. 초록풀입니다. 큰 조각도 있고 좀 더 작은 조각들이랑 네이프 클로버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잘 쓸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런 분홍 레이스는 많지 않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상점을 빠뜨렸더라고요. 아까 덤으로 보여드렸던 그 마스킹 테이프 조각이 여기 덤이었나 봅니다. 어디선가 덤으로 넣어주셨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넵퍼피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이 브랜드 제품을 산 적이 없는데 아마 소분 상점에서 보내주신 덤이겠죠. 칼선이 없는 화지 재질의 테이프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스티커 3장이랑 메모지 하나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하나를 구매했고요. 메모지부터 볼게요. 이거는 디자인이 전부 귀여워서 꼭 구매를 하고 싶었던 제품이었어요. 마리모도 귀엽고 이 찻잔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마찬가지로 얇은 마스킹 테이프고요. 빨간 체크 무늬 위에 음식 캐릭터랑 팬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스크랩을 해왔고요. 테두리가 진한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연한 캐릭터도 있어요. 무태도 있고요. 좀 디자인이 통일감이 없어서 어색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조각씩 오려서 쓰려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스티커. 교복 컨셉이고 가을, 겨울 느낌이죠.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조각들도 전부 칼선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강아지들이 아주 귀엽습니다. 이 토마토 사각 스티커도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마지막은 초밥집 컨셉의 스티커입니다. 이건 글씨체가 왜 다를까요? 이건 마스킹 테이프 대용으로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상점입니다. 이 상점에서는 스티커 4개를 구매했는데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넣어뒀는데 제가 한국으로 직배송 받는 건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 상점에서 구매했다고 전부 직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직배송이 되는 제품이 있고 안 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전 그걸 모르고 시켰다가 4장만 받게 됐습니다. 직배송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상점이 있으면 자주 이용을 해보려고요. 일단 첫 번째 스티커는 락밴드 컨셉이고요. 별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티커는 편의점 컨셉이고 사각 스티커예요. 이거는 칼선이 완전 불량이네요. 어머. 네, 이거는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 스티커입니다. 설탕 코팅 재질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뒷돼지는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컬러별로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분홍색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보통 인물 스티커들 보면 큰 조각 하나랑 작은 조각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오브젝트로 채워져 있는데 이건 특이하게 인물이 크게 3개 그리고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매한 제품들 모두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보여드렸던 제품들 활용해서 다꾸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꾸를 촬영해 볼 건데요. 그 전에 타오버 택배가 또 도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다음 택배 상자가 또 도착을 하면 한 번에 하울을 찍으려고 아직 포장도 안 뜯었는데, 제가 12월부터는 A to G 챌린지를 촬영할 계획이거든요. 일정상 하울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진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노트인데요. 이게 A6라고 써있긴 한데 이게 메이드 바이 A6 노트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세로 길이가 좀 더 짧습니다. 이게 무지 노트, 이게 모눈 노트일 거예요. 모눈만 잠깐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모눈이 조금 진한 편이긴 한데 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산 이유는 이 마스킹 테이프 때문이었는데 이게 1,000원이 안 됐을 거예요. 한 500원, 400원 정도 하는 마스킹 테이프였는데 그 상점에서 이것만 시킬 수는 없어서 같이 팔고 있는 노트를 4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덤으로 들어있던 제품들 같은데 제가 2군데에서만 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 상점에서 이렇게 덤을 많이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언버드 키스컷. 그리고 샤오홍슈랑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디자인들을 또 많이 구매를 했고요. 하울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본품으로 구매하고 싶었는데 고민하는 사이에 품절이 돼버려서 소분된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선언버드입니다. 위에 브랜드명이 적혀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샀고요. 이제 진짜 닦고를 시작해 볼게요. 노트는 양지사 노트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하울 촬영하고 3주나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보여드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일단 메인으로 쓸 법한 스티커들은 이렇게 골라왔고요.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닦고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만 해볼게요. 일단 이 조각 스티커를 메인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2조각 골라뒀고 같이 쓸 스티커를 찾아볼게요. 일단 새로 산 제품들이랑 여기 좀 쓰다 남은 이런 메모지들을 골라뒀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조금 고민인 게 원래 저는 이렇게 색감을 맞춰서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샤오홍슈 스타일을 보면 색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섞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도전을 해볼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꾸미는 것도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운데에 구분선을 두고 세로로 일기를 쓰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약간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덩이나라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게요. 드디어 컬러를 바꿔왔습니다. 원래 칼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야 칼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조금만 밀어도 칼날이 나오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힘을 거의 주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칼 턴이 빠질 수 없는 트러스트 마이 바이브 빨간 체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이건 아마 데일리 라이크 제품일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샀던 마스킹 테이프인데 너무 얇아서 못 썼지만 요즘은 얇기 때문에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했던 제품들도 놔두면 쓰게 되더라고요. 투명 스티커라 잘 안 보이네요. 이 토마토를 오려서 붙이겠습니다. 칼이 너무 잘 들어서 쓸 때마다 긴장돼요. 이 초록풀은 휘뚜루 마뚜루템이라 추천드립니다. 안 보이네. 약간 이런 거 아까워하는 편이에요. 붙였으면 붙인 티가 나야 뿌듯해합니다. 좀 작은 걸로 바꿔볼까요? 오늘은 미리 밥을 먹고 왔는데 커피를 지금 3잔째 먹어서 그런지
해도 손이 조금씩 떨립니다. 위쪽에도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작가님들 스티커도 좀 골라왔습니다. 이건 여백이 좀 넓으니까 잘라서 붙일게요. 날짜는 배원 인쇄사?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비춰볼게요. 이게 에폭시가 들어간 제품이라서 글 쓸 때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색감이 잘 어울리니까 붙여보겠습니다. 이거 접착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단면 닦구를 하려고 했지만 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찍 끝났기 때문에 양면 닦구로 해볼게요. 옆에도 이렇게 구분선을 긋는 게 낫겠죠? 근데 그냥 하려고 했는데 레이아웃도 통일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어보겠습니다. 자가 제가 칼로 자를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졌나봐요. 그리고 펜이 잘 안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더위나라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게요. 이 닦구 스타일이 페이지를 꽉 채우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 여백이 좀 있어야 덜 답답해 보입니다.
이건 솜솜소소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싶으니까 한 조각 더 꺼내왔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깔맞춤을 하고 있네요. 어제 밤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구라 아니고 진짜거든요.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식사를 하고 계피 생강차를 마셨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생강청을 담아가지고 괜찮은지 맛을 봤는데 그거 먹었다고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생강청 먹고 속이 아픈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약을 먹고 잤습니다. 요즘에는 커피를 좀 많이 마셔도 속이 아프고 구운 마늘을 많이 먹어도 속이 아프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소화기관의 건강으로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기를 쓸 공간이 없어 보이지만 글씨를 작게 쓰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일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티커를 많이 붙여서 공간을 채워둬요. 이 스타일의 탁구를 하면서 이 다이소 말풍선 스티커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작은 조각도 많기 때문에 애매한 공간 채울 때 아주 좋아요.
첫 번째 덕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양면 덕구로 하니까 오래 걸리긴 하네요. 두 번째 스티커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분선을 따로 긋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일단 가장 큰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이거는 포레스트 노트라는 브랜드의 메모지예요. 이렇게 붙이면 너무 날로 먹는 것 같긴 한데 붙여보겠습니다. 이 조각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라서 붙일게요. 초밥 전문점 같지만 오므라이스를 팔아보겠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흰 바탕에 도트가 있는 패턴이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새로운 스티커를 많이 사서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좀 막막해서 활용 닫고 찍고 정리해야겠다라고 계속 미뤘더니 책상이 아주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건 투명 스티커라서 많이 비치네요. 오른쪽 페이지도 꾸며보겠습니다. 작은 조각들밖에 안 남아서 메모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볼게요. 오른쪽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보겠습니다.
아래 붙인 마스킹 테이프가 좀 두꺼워 보이긴 하네요. 떼는 게 나을까요? 되게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아직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꼭 써보고 싶었지만 아쉽게 됐습니다. 오뎅 가게인데 오뎅이 없네요. 이 가게가 여기 이미 하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붙이겠습니다. 이건 폰트가 좀 깨진 것처럼 생겼네요. 썩 붙이고 싶진 않지만 조각을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아라레일까요? 아주 작은 조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티커 다 썼습니다. 확실히 스티커를 많이 섞어 쓰지 않으니까 양면 닦구를 해도 좀 빨리 끝나네요. 막막할 땐 스티커북을 꺼냅니다. 굳이 주제를 맞춰서 붙일 필요가 없긴 한데 일본 음식과 관련된 스티커를 붙이고 싶어서 좀 더 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 주먹밥만 붙일게요. 붙일 게 마땅치 않아서 또 다이소 말풍선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말풍선 스티커 혹시 더 아시는 곳이 있나요? 작은 걸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남은 조각도
아까우니까 전부 붙일게요. 왼쪽 페이지에 비해서 오른쪽 페이지가 너무 어수선한 것 같은데 일기를 쓰면서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완성입니다. 분량을 생각하면 끝내야 할 텐데 일기가 많이 밀리기도 했고 다고가 재밌으니까 하나 더 찍어볼게요. 메모지는 미리 골라왔습니다. 이거는 더프리 빌리지 떡메고요. 나머지는 전부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선언버드 작가님 제품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붙이면 다구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붙여보겠습니다. 길이가 애매해서 이쪽이나 이쪽 둘 중 하나를 찢어볼 건데 어디가 더 나을까요? 이쪽 오른쪽을 찢어볼게요. 아래쪽도 찢겠습니다. 이번에는 샤오홍슈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꾸미고 있긴 하지만 정말 대책 없이 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완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반 마스킹 테이프 자를 때는 괜찮은데 이런 글리터 재질의 마스킹 테이프는 힘 조절이 어렵습니다. 두께가 좀 있어서 좀 힘을 줘서 잘라야 하는데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핸드폰 부분이 아주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거는 아무주큐 스티커입니다. 이 글귀가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옷이 바뀌었죠? 저녁도 먹고 씻고 왔습니다. 이 토끼에는 칼선이 없기 때문에 오려오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지파오 입은 조각을 쓰려고 했는데 나중 위해서 아껴두고 요거를 써보겠습니다. 일단 붙여볼까요? 이 부분이 조금 비니까 여기 아까 찢고 남은 조각이거든요. 이거를 붙일게요. 메모지도 좀 잘라서 붙일 걸 그랬어요. 너무 네모네모해서 튀는 것 같습니다. 이 디테일을 가리고 싶지 않지만 붙일 곳이 이곳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에 있는 빗새는 다 썼고 이건 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 나머지 작은 데코만 붙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떼어내고 정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아까 붙이고 싶어 했던 올리와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가리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비워두자니 일기를 쓰기에도 되게 애매한 공간이라서 아주 고민이 됩니다. 이건 칼선이 없는 스티커인데 오려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놓고 거의 쓰지 않았던 키스컷인데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박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예쁜데 제 평소 닦구에는 좀 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마 편집을 상당히 거쳤겠지만 닦구가 제법 오래 걸렸습니다. 이 빙글빙글 키스컷도 붙여볼게요. 이제 날짜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11월 11일 일기인데 일이 4개나 들어가네요. 이 후백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한데 배경이 워낙 비비드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 닦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마 일기를 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키스컷은 이렇게 남았어요. 일기까지 다 적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닦구. 세로로 일기를 써서 채웠는데요. 여기는 채울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 채웠는데 안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는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쓸 말이 없어서 별 키스컷을 조금 추가했는데 이 제품이에요. 이것도 타오바오에서 구매했던 거고 샤오홍슈 스타일 하면 또 이렇게 별을 군데군데 뿌리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붙여봤고요. 두 번째 닦구입니다. 여기 꿀토끼 덤 스티커로 받았던 숫자랑 이거는 뒤에서도 붙였던 요 숫자 키스컷 붙여가지고 날짜 표시했고요. 여기는 아까랑은 다르게 세로랑 가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일기를 썼습니다. 글씨를 작게 쓰다 보니까 일기를 많이 써야 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정말 아무 말이나 써서 내용을 채웠고 이 부분은 파란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닦구. 여기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요거는 다이소 스티커고요. 까만색 펜으로 적기에는 좀 어둡고 그렇다고 흰 펜으로 적기에는 이 펜이 0.7이라서 굵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티커를 붙여서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별 키스컷을 조금씩 더 추가를 했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흰 펜으로 글씨를 쓰다가 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더블 D 키스컷을 붙여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펀펀데이즈 스티커 추가했고요. 일기도 전부 채웠습니다. 다른 곳은 단면 다꾸로 이렇게 7, 8, 9, 10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는 글씨 쓸 공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기도 하고 세로 일기가 아니면 이렇게 좀 줄 간격을 넓게 잡거든요. 그래서 11일 일기는 이렇게 양쪽에다가 적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르게 완성이 돼서 약간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알록달록한 게 다른 다꾸들이랑은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12월부터는 겨울 A2G 챌린지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이미 주제를 정해놨고 스티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영상만 잘 찍으면 될 텐데 잘 찍어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